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보자르를 따지고 보면 아르데코지만 신입학을 하게 된 프랑스에 살고 있는, 지금은 리옹에 살고 있는 하나라고 하고요.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뭔가 정보성 영상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어요. 인터넷에 보자르 입학 후기나 면접 후기를 찾아보면 옛날 글이거나 학원 글들이 많이 나와서 개인의 후기 같은 거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 경험들이 혹시 앞으로 보자르 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앞에다가 제가 할 말을 적어놔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일단 한국에서는 산업 디자인을 전공을 했었고, 프랑스로 오기 전에는 3년 조금 안 되게 회사에서 웹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순수 미술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어서 2013년 9월에 프랑스를 왔고, 한국에서 이미 델프 배양을 취득한 상태로 왔어요. 하지만 예상 회화는 전혀 안 되는 상태였고요. 개인적으로 자격증이랑 회화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2024년 입학을 목표로 입시를 준비했었어요. 네, 혼자서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컨설팅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크게 도움을 받지는 못했고요. 아는 정보도 없고 혼자서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서 학교도 여러 군데 지원을 못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두 군데, 디종이랑 리옹에 1차를 합격하게 되어서 면접을 볼 기회를 가지게 됐었는데요. 근데 리옹 면접에서는 작업이 흥미롭지만 제 프랑스어 실력이 부족해서 아쉽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리고 디종 면접은 대면이었는데 완전 망쳤고요.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실기, 필기, 면접을 하루에 한 번에 봤어야 됐었거든요.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열이 펄펄 나는 상태에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안 그래도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소리지만 입시하실 때 컨디션 관리도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면서 잘 드는 약들을 챙겨 오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프랑스 약이 저는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처음으로 봤던 그 입시에서는 두 군데 다 떨어지게 됐고, 저는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보자르를 재수했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고, 후기들 보면 다들 한 번에 턱턱 붙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좀 자괴감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어 연습을 더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그냥 너무 속상하니까 자꾸 자기 파괴적인 생각만 하고 후회만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혼자 준비했었는데도 1차 합격을 어쨌든 할 수 있었던 거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포트폴리오보다 불어가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다음 입시를 준비하게 됐고, 1년 더 프랑스에서 지내면서 포트폴리오를 디벨롭하고 회화를 엄청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면접은 달달 외워서라도 똑바로 보자는 마음으로 포트폴리오 과외를 듣게 됩니다. 저는 철학과 미학 이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제 포트폴리오 텍스트를 주로 디벨롭을 해주셨던 한 분과 레퍼런스나 이미 있는 작업을 어떻게 발전을 시키면 좋을지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해주시는 그렇게 두 분이랑 준비를 했었고요. 두 분은 이렇게 두 분이서 과외를 하시는 한 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이랑 작업을 하면서 두 분의 이렇게 다른 생각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전에 작업했었던 것들 중에 빼야 할 거는 빼고 추가를 한 작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싹 다듬었어요. 전에 혼자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때는 엄청나게 글을 많이 적었거든요. 불어를 잘 못하니까 잘 소개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면접에서 조금 질문이 좀 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글을 정말 길게 적었어요. 한 이렇게 A4가 있다고 하면 반을 거의 다 글로 채울 정도로 그렇게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포트폴리오에는 글이 많이 들어가면 별로 좋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꼭 필요한 말만, 작업을 궁금하게 할 만한 말만 이렇게 적어놓고 면접 때 말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포트폴리오 과외를 받은 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혼자 준비하셔도 좋지만 저처럼 갈피를 못 잡고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하면은 과외 받으시는 거 정말 추천합니다. 뭔가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을 많이 주시고 어떤 학교가 어떤 분위기고 이런 정보들을 많이 주시니까 그런 정보 관련해서도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인터넷에서 찾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선생님들이 나오신 학교의 분위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었고 저는 아무튼 포트폴리오 과외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 입시에서는 리옹, 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 니스, 오르레앙, 낭트, 파리를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세르지랑 딸무 연합 학교에도 지원을 하고 싶었는데 세르지는 배두가 없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기회가 없었고요. 근데 마르세유도 배두가 무조건 필수 제출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편지를 썼어요. 1차 때 배두 넣어야 하는 칸에다가 제 배두 아쉽게 떨어진 성적이랑 대학 성적표랑 편지를 적어서 혹시 이해를 좀 해줄 수 있냐, 곧 배두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받아줬어요. 그래서 만약에 배두를 이렇게 제출하라고 하는데 당장 배두가 없다면 일단 이렇게 글을 한번 써서 보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1차는 그래서 합격을 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근데 세르지는 완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그것도 찾아보니까 세르지는 아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배도 없으시면 세르지는 그냥 신청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돈 날렸거든요. 딸무는 빠꾹시 사이트 오류로 제가 보건과에 지원을 한 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메일도 쓰고 전화를 해서 아트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이트에 오류가 난 것 같다, 분명 아트과에 지원을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꿀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 7개 학교에 지원을 했고 파리를 제외한 모든 학교에 1차를 붙었어요. 1차는 포트폴리오, 동기서, 성적표, 이런 거 고등학교나 대학교 성적표를 냈어야 됐고 사전과제를 제출해야 됐어요. 실기만 있는 곳도 있고 필기만 있는 곳도 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전 과제들도 저는 과외 선생님들이랑 작업을 했고요. 제가 먼저 작업을 하고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2차로는 면접을 봐야 되는데요. 이제 면접 후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 첫 시험은 오흐레옹이었어요. 비대면 면접이었고 받은 질문은 자기소개, 왜 오흐레옹에 오고 싶냐, 그리고 디자인 비주얼이랑 공간 디자인? 아무튼 2개 중에 뭘 선택하고 싶냐, 작업에 대한 질문, 제 개인적인 작업에 대한 질문, 지금 프랑스에 있냐, 뭐 하고 있냐, 지금까지 뭐 했냐, 다른 학교 시험 어디 볼 거냐, 졸업하고 뭐 하고 싶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끝나고 생각했었던 건 망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흐레옹은 디자인 성향이 강한 학교라고 듣기도 했고 순수 미술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디자인 성향보다는, 그래서 아주 원하던 학교는 아니었어서 그냥 면접 연습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합격을 했고요. 근데 오흐레옹은 면접 준비할 때 사이트 보시면 도움이 조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사이트 가독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재미있는 글들이 많고 그 학교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지를 사이트에서 다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학교들은 그 정도로 막 눈치를 챌 수 있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흐레옹은 그런 글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나 어떤 거 좋아해 이런 거. 그래서 어떤 걸 추구하는지 보여서 왜 오흐레옹이냐는 말에는 사이트를 보시면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AI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사전과제에도 AI를 활용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사이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블레형은 AI에 관심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아무튼 오블레형은 이렇게 끝이고요. 다음으로 리용 또한 비대면이었고, 접속을 하자마자 제 체류증을 보여드려야 됐고, 시간이 없을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랑 왜 리용인지에 대해서 왜 리용을 선택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그거부터 빨리 말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4년에 리용에서 비엔날레가 열렸어서 그거 다녀왔는지 어땠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셔가지고 좋았다고 대답했고, 제가 본 것 중에서 제일 좋았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작업 세계관이랑 연결을 시키면서 이러이러해서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 포트폴리오 화면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하나를 콕 집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 다음에는 제가 원하는 작업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원하는 작업 설명이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작업을 콕 집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요. 작업을 소개하면 그 작업에 대한 다른 질문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질문이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버버 했어요. 왜냐면 생각을 안 했거든요. 뭘 물어봐야 되지?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질문이 있냐는 대답에 대답할 질문할 거를 조금 정해두세요. 다 물어보더라고요. 오블레형에선 안 물어봤는데, 그래서 리용에서 좀 당황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질문 있냐고 물어보셔서 어버버 했더니 다른 학교 어디 지원했냐 그거 여쭤보셔서 어디 지원했는지 이야기를 했고,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면 생태티엔에도 지원을 했냐고 여쭤보셔서 저는 디자인보다는 지금은 순수미술을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용은 진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끝나고 나서 좀 잘 봤는데? 괜찮은데? 그리고 작년에 또 리용을 봤었어가지고 그때보단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결국엔 떨어졌습니다. 리용. 작년에도 리용 면접을 봤었고 그때보다는 훨씬 대답을 잘했고 다 알아들었고 전보다는 나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트라스부르 아르데코의 면접을 봤고요. 보통 다른 학교들은 15분, 20분 정도 면접을 보는데 스트라스부르는 30분 면접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긴장을 했었어요. 근데 스부 또한 비대면이었고 자기소개부터 하고 작업을 소개해달라고 해서 작업 소개를 줄줄줄 했어요. 엄청 길게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끊으시고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다른 데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질문도 하고 그랬다는 후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 얘기 안 끊고 끝까지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작업 주제 중에 하나를 언급하시면서 정말 흥미롭게 들었다. 너한테 있어서 예술은 테라피나 약물처럼 작용하는 것이냐고 여쭤보셨고, 그렇다고 했더니 너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약물이나 테라피처럼 작용할 것 같냐?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줄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생각했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제 작업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겠고, 근데 이런 질문은 생각을 안 해봤어가지고 말을 이렇게 딱 짧게 그렇다,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아무튼 이후에 제 작업에 대해서 한두 개 정도 더 물어보셨고요. 제 작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고, 근데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 학교 떨어져도 이 면접을 본 거는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보자르에 만약에 진짜로 가게 되면 나 맨날 이렇게 내 작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기대를 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분은 너무 좋았는데 막 완전 나 너무 잘 봤다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줄줄줄줄 얘기하면서 너무 저만 얘기를 하길래 나 계속해? 이렇게 여쭤봤는데
계속해 말고는 정말로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저만 얘기한 기분이 들었었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엄청 잘 봤다는 생각은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막세이. 이거는 조금 슬픈 이야기인데요. 다른 학교들은 1차 합격을 메일로 알려줬었어요. 면접 일자를 예약을 하거나 통지를 받거나 했었거든요. 근데 마르세유는 메일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면접들을 준비하고 있었죠. 왜냐면 저는 면접이 더 중요했었거든요. 다른 학교들을 더 집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세유를 엄청 가고 싶지는 않았어서 엄청 좋은 학교라고 하는데 그 동네가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신경도 안 쓰고 있었어요, 사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프랑스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근데 원래 모르는 번호를 안 받거든요. 그래서 무시를 했는데 같은 번호로 바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받았더니 마르세유 보자르 면접관이다. 지금 너를 5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 왜 안 들어오냐고 하는 거예요. 메일로 링크 보내줄 테니까 지금 들어오라고. 그래서 몰랐다고, 1차 합격한지 몰랐다고, 지금 바뀌라고, 오늘 면접인지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괜찮다고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해서 저는 길바닥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연결 상태도 너무 좋지 않았고 제가 길거리에서 면접을 보게 됐다는 사실과 1차 합격을 몰랐다는 사실과 그냥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인데 제가 이렇게 날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멘붕이 너무 많이 왔고, 그래서 말을 너무 빨리 했어요. 뭐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막 너무너무 말을 빨리 하고 숨을 좀 헐떡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질문 리스트는 자기소개, 왜 마르세유인지, 사전 과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근데 딱 끝나고 나 떨어졌다 하고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다른 사람들은 막 준비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딱 얘기하고 할 텐데 제가 얼마나 다른 학생들이랑 비교가 됐을까요? 그래서 좀 그랬고요. 그냥 아쉬움도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잘못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같이 있었던 제 친구가 저보다 더 아쉬워해서 본인이 마르세유에다가 전화를 해서 1차 합격인 줄 몰랐다, 통지를 못 받았다고 말하니까 마르세유 그 전화 받으신 분이 처음에 지원했던 사이트가 달랐어요. 오아시스라고. 다른 데는 타이가였는데 마르세유는 오아시스였거든요. 1차 합격 통지를 한다, 메일로 따로 연락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화 받으신 분이 그래서 면접 안 보는 학생들 되게 많다, 저처럼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도 면접에 많이 안 들어오고, 근데 그렇다고 매번 그렇게 전화해서 면접 보러 오라고 전화하지도 않는다고, 운이 좋았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 감사하군 이런 생각을 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마르세유는 불합격했습니다. 니스도 면접을 받고 마찬가지로 비대면이었습니다. 질문 리스트는 너는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이냐? 왜 프랑스냐? 리옹 비엔날레 다녀왔냐? 제가 지금 리옹에 살고 있어서 그런 질문을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냐? 웹디로 일해본 적 있으니 작업에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특이했었던 건 갑자기 저한테 음악에 관심이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소리나 음악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가 있냐는 질문에 책을 선호한다고 했더니 한강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상 시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좋아하는 시에 대해서도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누군지 자세히 채팅창에 적어달라고 하셔서 적어드리기까지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들을 조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를 되게 궁금해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불합격을 했습니다. 정말 살아보고 싶은 도시였거든요. 니스를 제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낭트, 제 마지막 면접이자 첫 대면 면접이었습니다. 실물로 가져간 작업들을 소개할 시간을 주셨고
포트폴리오를 함께 보면서 이렇게 노트북을 가지고 계셨어요. 노트북을 이렇게 보면서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사전 과제에 대한 질문도 하셨어요. 포트폴리오 구성 혼자 했냐? 예술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냐?는 질문을 받았고 네, 그랬어요. 네, 대면이 훨씬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비대면이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고요. 너무너무 떨렸어요. 그리고 특히 더 떨리고 기분이 막 이렇게 벌렁벌렁 했었던 이유가 그 주리분이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이 면접 내내 전자담배를 계속 피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거의 한마디도 안 하셨고 그 다른 주리분만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타임 면접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원래 면접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올 수 있냐? 거의 1시간 정도 일찍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을 갔는데 이렇게 그렇게 심드렁 하시고 계속 전자담배를 피우시니까 아,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가? 너무 관심 안 가져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던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제 작업이 흥미롭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뭔가 그냥 좀 쫄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면접 후기는 끝이고요. 말이 엄청 길었네요. 저는 결국 스트라스부르 아르데코 신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8월에 정든 리옹을 떠나서 스트라스부르로 이사를 갈 거예요. 이사 브이로그도 찍을 거고 처음 학교 가는 브이로그도 찍어보고 싶고 새로운 동네에서 적응하는 모습도 찍어보고 싶거든요. 구독하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아는 선에서 대답을 해드릴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